자, 이제 또 2부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오세천 대표님 지금 자리 같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또 방송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천 대표님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 화면 보시면은 이제 뭐 예. AI 시대와 감사 나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요게 왜 요런 주제를 정하셨는지. 이제 굉장히 그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지금 AI 시대이잖아요. 그 AI 시대를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또 이게 AI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그런 거 요즘에 AI가 굉장히 핫하죠. 아, 그렇죠. 이게 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네. 챗 GPT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소개가 된 이후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제 AI로 이제 뭐 네네네. 채팅하면서 문답을 네.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젠가요? 네. 그젠가요? 네. 구글에서도 그렇죠. 예, 바드라는 이름의 AI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네.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세 개 언어를 지원하는데 네. 영어, 그다음에 네. 일본어, 그다음에 한국어. 네,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네네, 그렇게 되는 순서가. 순서 한국어, 네. 영어, 일어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AI에 대해서 요즘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가 지금 네.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학교 내에서도 네네. 학교 내에서도 이제 교육계 쪽에서도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AI를 이제 또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활용하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활용을 하고, 네. 이거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교육에 어떤 또 역할과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네. 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와 네. 감사 나눔, 또 AI 시대의 감사 나눔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문명의 기회와 위협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예. 여기에.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두 가지 이제 전제는 있어요. 전제요. 왜 그러냐면 AI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술적인 건 또 잘 모르잖아요. 아유,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고요. 그죠? 작년 같으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고, 네.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 챗 GPT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감사 나눔의 실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근데 감사 나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낯선 분들이 지금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수도 있다. 네.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얘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문명의 기회와 위협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네요.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세 분들의 공통점이요? 네, 세 분이. 남자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남자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문명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네. 제 이분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네. E는 MC 제곱, 저거 뭐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인 얘기는 더 이상 묻지 말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공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거는 저는 문과기 때문에. 저도 문과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것이 이제 어쨌든 알버트 아인슈타인. 원자탄을 개발하는 기본은 이제 원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린 거죠. 제프리 힌톤 맞나요? 흰톤. 내가 봤을 때는 제프리 약간 힌톤. 밝은 톤. 네, 근데 인공지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이너마이트, E는 MC 제곱. 그리고 인공지능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의 그런 문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엄청나게 이게 우리 삶을 바꾼 거죠.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저 19세기. 아, 저 19세기인가요? 왜냐면 아, 그러네요. 노벨 저분이 활동하던 시기가 1833년. 19세기. 네, 그러네요. 네, 1896년까지니까. 19세기, 20세기, 인공지능은 21세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그런 업적들이 대단하죠. 네, 그러네요.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세상을 바꿨는데 처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할 때는 광산에서 맞아요. 사용하려고 맞아요.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광산에서 이걸 사용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아마 액체였었는가 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고체형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니까 용량을 조절하기도 쉽고 그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이제 광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광산을 이제 광산에서 활용을 한 거죠. 광산에서 이제 뭐 석탄을 캐거나 그 뭐 금광에서도 썼을 금강에서도 거고, 쓸 수도 있고. 그 여러 이제 광산들이 있을 거니까 네네. 거기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중에 활용이 되냐면 전쟁에서 이제 그렇죠, 활용이 됐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가 그렇죠,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명이 저 다이너마이트에 희생이 됐겠습니까? 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의도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다 뺏어가는 그런 결과도 있다. 그냥 무섭다. 그런 의미가 좀. 무섭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트. 무섭네요. 아유, 무섭죠. 그 옆에는 그러면 그리고 알버트 이분은 아인슈타인은 이제 원자탄이니까. 원자탄. 예, 원자탄 옛날에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원자탄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일본에 두 발이 떨어졌죠. 아, 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기는 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삶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 희생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희생자.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이 이제 그렇게 위협을 더 뭐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히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누구도. 저게 이제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개발하나. 핵 무기에 대해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함부로 쓰지 못하죠. 함부로 쓰면 왜냐면은 큰일 나겠죠. 이게 뭐 세계 3차 대전이 네.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핵전쟁이 될 텐데 뭐 네. 다 죽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다음 얘기를 먼저 하고 네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여기 세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글쎄요. 인공지능이 좋은 측면이 당연히 있죠. 엄청나게 좋은 측면이 있죠.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지금도 이미 사람의 모양은 안 했지만은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동차들의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죠. 내가 이제 후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누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알아서 멈춘다 이런 뜻. 지금 우리가 차가 지금 개발돼서 나오는 차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옛날에는 차 안에서 날이 더울 때 거기서 잘못 있다가 또 사고로 그렇게 숨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차 안에 누가 있으면은 이 더운 날 차 네. 안에 문을 다 이렇게 닫고 있으면은 차 안에서 나온다 이게 시원한 바람이 알아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나는 조작하지 않았는데 네. 찬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차에서. 그리고 봤더니 차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시동을 꺼놨는데죠. 시동 껐고 꺼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좀 쉬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런 게 나올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또 인공지능적인 무슨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게 그 ECU라고 하나요?
그 ECU라고 해서 네. 그 자동차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ECU라는 요 기계가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두뇌를 두뇌를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 습관을 학습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뭐 배기라든 뭐 이렇게 그 산소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조절을 네. 해준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미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예, 자동차에는. 그래서 이제 마냥 그렇게 좋기만 할까? 네. 이건데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은 뭐 AI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것이 주는 부정적인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 네. 네, 그런 쪽에 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먼저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쪽에 좀 초점을 맞췄다. 네. 근데 저도 긍정적인 거를 당연히 뭐 인정하죠. 당연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긍정적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내용은 부정적인 것 쪽에 제가 네. 좀 초점을 맞췄다 그런 뜻입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AI가 위험하다 이제 바로 나오네요. 그러네요. 포춘 코리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제프리 힌턴이 원래 이제 구글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구글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신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를 했었습니다. 연세도 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1947년에 1947년 70대 후반, 음. 중반은 좀 넘으셨네요. 그러면은 거의 구글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이제 하셨던 분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인공지능의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아, 처음부터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글을 그만두니까 관심이 갔겠죠. 왜 그만뒀을까? 뭐 네. 이런. 근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 AI 시스템이 결국 인간보다 똑똑해져서 지구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은 그 AI의 IQ, 네. AI의 IQ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네. AI의 IQ를 1만이다 어느 때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1만. 근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또 10만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인간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분들이 210, 20막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160에서 190 정도라 하니까 1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참 그 1만의 IQ는 어떤 건지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200만 넘어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그 로봇이죠. AI 시스템이 지구 인간의 머리를 넘으니까 지구를 장악할 수 있다고도 본다라고 하는 얘기에 좀 수긍이 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AI에 의존할수록 이제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커지죠. 네네. 커지고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초지능과 초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 대 시스템이 연결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봇가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로봇을 만들고 그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가 로봇을 만든다. 그게 초연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사물 대 사물이 서로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네. 그걸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로봇가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로봇가 인간한테 그 1만짜리 IQ를 가진 로봇가 네. 인간에게 반드시 뭔가 좋은 것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나. 근데 요즘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영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번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죠. AI가 기후 변화보다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글 속에서는 원래는 기후 변화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쭉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신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심화시킨다. 정치인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악용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일자리 감소 역시 고려해야 된다. 일자리 감소, 이 얘기는 뭐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무서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사용을 할 때 내가 네. 악용합니다라고서 하면서 쓰나요? 되게 어떤 논리를 주장을 해요?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악용한다고는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네. 많은 또 미국인들이 총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 개척 시대부터 개척 시대부터 가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라가 보호해 줄 수는 없었어요. 땅을 네. 개척하면서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디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타의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그 넓은 영토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게 합법화가 됐던 거죠, 계속. 그 지금도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인디안이 위협을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그러면 총기를 반납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근데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논리는 아마도 그렇죠. 이게 악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위협한다 이거야. 그럼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총기를 가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좀 네. 그런 논리로 본다면 누군가 실제로 악인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뭔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뭔가를 개발한다 이게. 그거를 제어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AI의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말이 돼요? 저 나라의 핵무기를 억제를 하려다 보니 내가 더 센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경쟁이 이렇게 붙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대방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핵무기 개발에서도 똑같은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내가 더 성능 좋은 걸 갖고 있어야 핵에 의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로 여기서 정치인이 내가 정치인인데 이걸 악용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생각에서이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경쟁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께서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일자리 감소는 지금 막 닥쳐왔죠, 지금. 닥쳐왔고요. 그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때에 한번 또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오늘은 이제 초점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되고 있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고 세계 모두가 인간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감사하고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찾다 보니까 두 번째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갈등 드리는 심화. 말씀. 갈등 심화, 정치인에게 악용. 이게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착한 사람의 입장에서 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거를 경쟁적으로 더 개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 악인을 막아야 되니까.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AI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권력을 얻기 위해 뭐 이렇게 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권력을 얻기 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감사 나눔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더 이렇게 다가오기 전에 도덕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감사 나눔하고 연결해서 하다 보니 도덕적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무장돼야 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탄탄하게 해야 된다. 탄탄하게 해야 도덕적인 그런 뭐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AI 시대 인간은 판단을 내리는 존재다. 이게 판단을 내리는 존재. 그렇죠. 인간이 판단은 여기 이제 있는 대로 결정이나 선택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행위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 선악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다분히 도덕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래야 이 여기에서 주고 있는 어떤 AI의 그 위협을 예방 내지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바람직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보다 우리는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게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가장 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정치적이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이거 감사일기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일기뿐만이 아니고 그냥 도덕 무장이라고 했으니까 네. 도덕이 이제 어떤 감사를 열심히 하면 도덕적인 그런 친도덕적인 그런 정서니까 감사는 네. 감사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른 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선악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이거는 뭐 제가 언급하기에는 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런 거기까지 것 또 같아요. 그렇게 큰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 누군가한테는 또 선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또 악이 아주 될 수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누가 선악을 판단하겠어요, 결국은. 인간이 판단을 하겠죠. 그 인간은 누구겠어요? 우리들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앞으로. 왜냐하면 AI 시대이니까. AI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AI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 어떤 특정한 분들이 뭐 판사님들이 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도 이 선악의 판단을 잘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AI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도덕에 대한 말씀도 하실 거고. 그래서 도덕은 그 누구의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의미이지 그 않을까 인간이 판단을 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신중해야 되겠네요, 인간은. 아, 당연하죠. 그러면 그 신중하려면은 뭐를 해야 다각도에 되나. 걸쳐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고 성찰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저것 또 이 사람은 또 어떨지 이 사람은 어떨지 나는 또 어떨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그 과정들은 네네. 또 이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의 또 말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저는 그래서 얼핏 보면서 그런 다각적인 생각들을 위해서 네. 감사 나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첫 번째가 감사하는 거지만 네. 내가 한 행위, 나한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성찰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감사를 실천하는 분들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도덕적인 마음가짐이 꼭 감사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어떻게요?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와 감사 나눔이니까. 네네. 근데 감사 나눔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왜 도덕적 정서냐, 감사가 이게 나오네요. 여기. 예, 그래서 감사 나눔이 이제 AI 시대에 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설명을 할 때 AI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누구나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 이제 도덕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 보면 감사는 이제 도덕적 정서다. 요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는 이제 도덕적 정서다라고 네. 얘기한 분이 이제 맥컬러 교수하고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덕적 척도가 된다라고 한다는 모럴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척도예요. 그런 그 자체가. 서로 행위에 대해서 도움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도움받은 행위 자체가 그건 이제 도덕적인 척도가 될 수 예,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감사함을 받았어. 네.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쪽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척도지, 그러니까.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 그건 도덕적이구나. 또 반대로도 내가 반대로도 그렇죠. 그렇죠. 감사한 예, 게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렇게 또 되죠. 그게 이제 도덕적 척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그러면 도덕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았으면 네. 감사한 행동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를 서로 받으면 자꾸 주고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나의 행동 자체도 더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도덕적 말씀이신지 동기. 알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도덕적 동기. 도덕적 광화물은 옛날에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해서 또 감사를 받았어. 네. 그런 일들을 더 옛날에 했던 일을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화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뭐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했는데 감사를 받았어.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그 행위를 그거에 더 잘하게 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뭐 동기물이 또 강화물이 될 수 동기도 있다. 되고 그게 강화물도 되고 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잘할 그렇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분이 맥컬러 교수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학교에서 왜 우리가 그 감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를 또 설명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덕적 정서를 좀 강화를 해주기 하는 때문에 과정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감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서로의 어떤 도덕적인 정서를 더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방식이 된다. 그게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이건 이제 아름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뭐,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네, 해서는 이게 네.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또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방식이 감사 나눔 아니냐, 도덕적인 그런 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감사 나눔의 어떻게 보면 기능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이거와 연관은 안 했지만 이 여러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감사 나눔 이제 연구한 분들의 얘기가 나를 바꾸죠. 실천해 봤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바뀌죠. 이웃이 바뀌죠. 사회가 바뀌죠. 심지어는 나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연구자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국가 차원, 이제는 글로벌 사회잖아요. 글로벌 사회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더 감사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가 됐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 세계에서 전쟁들이 나가지고 좀 그러게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누가 좋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이게 어디가 선이라고 하고 어디가 악이라고 하기도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선악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로 인해서 도덕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철학적 사고도 개인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진짜 철학적인 사고가 많이 조금 결핍이 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음을 스스로 묻고 네. 답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철학자가 따로 있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철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인간이라는 건 뭔가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AI 시대에 이런 것도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를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 당연히 이제 네. 토론하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네. 내 자신도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AI 시대다. 아, 너무 가깝게 와가지고. 아, 그럼 이제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감사 나눔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AI가 네.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네. 챗 GPT에다가 행복 나눔 일리오를 검색을 아, 했더니, 예.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막 행복 나눔 일리오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네. 이쪽 저쪽에서 자료를 끌어와서 아, 만들어주긴 끌어왔겠죠. 뭐 하는데, 뭐, 음. 그 설립 연도도 다르고, 예, 예. 틀린 거죠. 틀리고, 네, 네. 뭐, 그 이것저것 안 맞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구글에서만 바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구글이 그래도 비교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정확도가 좋아지고 예, 예. 제대로 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정확한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제 이름 한번 넣어봤더니 넣어봤더니 저는 사망했다고 거짓말해요, 막 얘네들이. 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네네. 어쨌든 이게 뭐 그 이미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 왔고 이런 준비들 없이 또 이렇게 이 시대가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네, 지금까지는 뭐 편리하고 뭐 이런 편리하죠, 편리하죠. 생각들을 좀 많이 네. 하실 것 같은데 요거 좀 뛰어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위협이 드네요. 되죠. 당연히 위협되죠. 누군가가 나타난다니까 이 위협 이걸 위협적으로 쓸 아까 악당이라고 그랬나요? 지금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저기 뭐라고 그러지? 웹페이지? 예. 검색 페이지에서 보면 뭘 검색을 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광고 페이지들이 쫙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댓글들도 그렇게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댓글 조작도. 그러면 여론까지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건 악용 좀 소지가 그러니까 열려 심각한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우리는 서로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바짝 차리는데 이제 바짝 차리는 첫 발자국은 감사일기 쓰는 거다. 감사일기 쓰는 거다. 예. 네. 그럼 다각도로 자기들 성찰을 해보고 주변 네.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도 써보시면서 도덕적 정서를 또 활성화시키는 네. 쪽으로 그러면 좋겠다. 반대로 그 네. 감사 나눔이 이제 좀 많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세계가 몰라보게 하나로 바뀔 수도 있다. 네. 왜 그런 생각이냐면 모든 종교에 감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감사에 대한 해석이 혹시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그런 것도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감사를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종교까지도 엮어내는 고리다, 고리. 완전히 겹치게 할 수는 없지만 연결고리는 된다. 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셜러브 시대 그러니까 본격화된다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일본 NEC에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외롭게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파페로 아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림에 보이는 저런 로봇을 시험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지금 뭘 하는 거죠, 활용할 쟤는? 수 요하고 대화하는 거죠. 대화. 대화를 하는 네.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고독하고. 오.
그러니까 이제 대화 로봇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파트너 타입 퍼스널 로봇 이랬네요. 그래서 일본 파페로 가정용 로봇이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네요. 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니까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감이 커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렇죠.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로봇과라도 대화를 좀 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화도 대화인데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죠. 교감하는 사람과 교감하는. 감정을 나눈다고 로봇가. 감정을 서로 교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은 일종의 이제 감성 로봇이다 볼 수도 있겠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가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 이성적인 답변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런 이제 또 쭉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뭐 이런 그런 언어를 그런 학습한? 거를 네, 그런 걸 학습했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꼭 소셜 로봇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AI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AI하고 점점 더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겠죠.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에서 같이 있을 때 처음부터 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 다 아니에요? 이러고 있죠. 다 이러고 있죠.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로봇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네. 그 일상에서 다 로봇하고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우리 저 식당에 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식당이 벌써 생겼잖아요.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이제 바퀴 달린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벌써 이제 있던데 그 커피를 로봇 팔이 다 이렇게 전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렇구나. 휴게소에 벌써 있어요. 로봇이 이제 커피를 타줘요. 와, 로봇이 커피도 네, 타주고. 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하고 대면할 일이 점점 없어지네요. 없어지죠.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감성적인 무언가가 이제 탑재돼서 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맛있는 커피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러네. 흉내내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서 예, 사람도 그렇죠. 안 만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네 여기서는. 하나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거.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뭐 저는 MBTI I로 시작한 성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로봇, 감정 로봇이 네. 사람의 감정을 휘어잡을 수가 있잖아. 사람은 또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쁜 길로 데려갈 수도 있겠네요. 얘가요? 감정으로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요? 뭐 이렇게 더뭐 잘할 수도 있잖아. 이제 근데 머리는 무지 좋잖아요. AI는 어떤 뭐 판단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지 않나요? 근데 장래 얘기니까. 미래. 네, 장래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아까 제프리 힌턴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인류한테 어떤 위협을 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잖아요. SF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무서운 상황들이. 자기 생각보다 빨라지니까 네.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감정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우지간 꼭 감정 로봇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로봇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더 많아진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뭐 괜찮은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그런 감정 로봇이 사람을 나쁜 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거 어떡할까?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일이 없다에 이제 초점 맞춰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이겠습니까? 인간의 정서의 허기. 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일이 없는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림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로봇 배우자죠. 그 있어요. 그 영화가 영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이거를 우리 생각해야 될지. 누가 주인공? 쉬였나? 허였나? 그 영화가 있는데.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로봇이 꼭 뭐 거기 그 단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이런 인간적인 정서, 인간적 정서의 허기를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제 로봇끼리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굉장히 이거는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하겠다만 로봇하고 이제 같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좌우지간 로봇하고 만나 사람과 사람이 잘 못 만나.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아유, 그럼 기회가 없다. 잘해주겠네요. 이 AI는 안 지치니까 AI 내가 뭐 듣고 싶은 말을 잘해주겠지. 쏙쏙 해주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거잖아요. 그 기계인데 물론 네. 인간의 흉내도 내고 뭐 생각을 해보면 임장의 인간처럼 따뜻한 체온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다면 이제 흉내를 많이 거의 인간하고 비슷하게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먼 장래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건 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했더니 사람이 안 갖다 주고 로봇이 갖다 줘. 그러니까 잘 갖다 주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놔줘야 되는데 탁 놔주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놔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로봇은 잘해주긴 잘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잘해줄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래밍을 또 이렇게 해놓으면 잘할 텐데. 네. 일단은 불안하고 외로움은 당연히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외로움을 이 로봇이 전부 다 달래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간적 정서의 허기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아본 거고 네. 이것을 또 연결을 해주는 게 인간과 인간이 이제 이게 서로 더 좀 밀착하게 만나야 되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어색해진다는 거지. 아, 그럴 것 같네요. 어색하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그 인터넷에 붙어 있고 핸드폰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어려워한다.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과정도 어색하고 지금도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더 심각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심장에서 전자기장이 나온대요. 이 전자기장이 2.5m에서 3m까지 간다하네요. 전자기장이. 아, 그래요? 머리에서도 나온대요. 머리에서도 나오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5, 6cm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인간을 못 만날 때는 심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못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내 뒤에 어디 서 있으면 뭔가 인기척이 느껴진다든지 사람이 있음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일까요? 그게 사람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귀신이면 좀 으싹한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으쓱할 때 있어요. 으싹하게 느끼는 거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이유는 그러고 이제 1m 이내에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교류가 돼서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심장에서 전자기장이 나온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옆에 있어서 내가 인지를 해서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분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이제 서로 말고도. 심장의 주파수가 통해서 서로 심장의 주파수가 통한다. 주파수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잘 맞으면은 둘이 호흡이 잘 맞는다. 안 맞는 이거죠. 거고 불편하면은 이제 안 불편하면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자, 불편하지 않게 만나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겠네요. 하트메스 인스티튜트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했잖아요. 뭐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할 때 심박
네. 파동, 네. 그다음에 이제 짜증을 날 때, 네, 그다음에 뭔가 불편할 때, 불편할 때는 막 빼쭉빼쭉했죠. 그쵸. 불규칙적이었고, 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불편할 때. 불편할 때. 근데 이제 감사할 때는 아주 규칙적이면서 네. 부드럽게 이게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그렇게. 삐죽삐죽할 때 이렇게 삐죽. 그렇죠. 네.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또 심장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트메스 인스티튜트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유, 오세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아예 좀 이제 마음이 좀 좋아, 편안해지죠. 편안해지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 같이 편안해지. 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로봇하고 늘 만나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일단은 말로 이제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심장에서 나오는 선한 주파수가 서로 맞아질 때 이야. 서로 친밀감을 더 느끼며 그 다음에 서로 아름다운 말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본이 만들어진다.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인간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감사를 하면 선한 주파수를 서로 교류할 수 있다. 네. 그게 소통의 출발이죠. 말로 소통하기 이전에. 그러네요. 그 사람 참 좋아. 뭐 이게 물론 이제 첫인상도 있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주파수로 교류할 수도 있다. 네. 이제 시간이 끄트머리인가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아니 해주셔야 이제 될것 이게 이제 같아요. 교류하는 거예요,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네요, 2013년도에 어휴, 예. 그랬구나. 교황으로 즉위하셔서. 근데 행복 메시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손욱 명예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 중에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는 겁니다. 네.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이 시들어버리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적막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듬뿍 고여있는 향기 나는 꽃, 거기가 어디게 누가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소통이 네네.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려면 아까 AI 시대 로봇하고만 이렇게 지내지 말고 사람끼리 또 지내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나도 시들지 말고 꿀도 듬뿍 고여있는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라.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이거 행복 나눔 인류가 추구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도 좋고 아까 선행 말씀하셨는데 선행. 근데 이제 감사하는 분들은 선행하는 품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또 감사는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선행을 또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다.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한테 가겠죠.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AI 시대에는 더 사람 만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자. 감사일기 쓰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자, 그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있었었고 네. AI 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얘기죠. 큰 얘기인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오늘 다부터 양해를- 한 얘기는 네, 다음에 양해를 또 이렇게 예.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5월달 저희 감사 나눔 학교 TV 5월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원래 그 준비했었던 그 방송 링크가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급하게 또 이렇게 방송 주소를 새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반에 실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뵙겠습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알찬 내용으로 네. 또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